금융혁신국 선임국장께서 연금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혁신국장 김용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20대 금융관행 개선 과제 저희가 18개까지 했고요. 이제 19번째 과제입니다. 원래 저희가 최초에 발표할 때는 장기 상품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이었는데, 장기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 연금 상품이라서 타이틀도 연금 상품으로 좀 조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연금 상품은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뒤에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연금 상품의 판매, 운용, 지급 실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이 금융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코자 보도자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 상품의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연금 상품은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 혜택이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그런 상품으로서 주로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그다음에 보험사들이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 저축의 잔액은 107조 원이고 가입자는 545만 명입니다. 그래서 09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금 보험은 주로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은 비적격 연금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77조고 가입자는 585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 연금 상품의 어떤 좀 문제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금융 소비자들이 이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그런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저축을 해야겠다, 또는 금융사의 판매원이 적극 권유를 해서 가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중도 해지도 많고, 또 이 중도 해지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도 있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반면에 금융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운용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탁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좀 하는 반면에 그에 따른 충실한 이런 자문이나 상담, 또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이 따르는데, 개인연금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익률도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편이고, 이런 안내도 좀 미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을 또 유발하게 되고, 또 중도 해지도 또 더 늘게 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좀 쌓이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저희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연금 금융 상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금 상품의 판매, 운용, 지급 단계별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판매 관행에 대한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중 첫 번째로 연금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좀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연금 상품은 일반 금융 상품하고 달리 상품 구조나 종류, 또 자산 운용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될지,
또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 고객별로 그 차별화된 그런 니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로 비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오픈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연금 상품을 특화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나이, 희망 월납액 또는 연금 개시 연령, 연금 수령 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 저축 상품의 내용을 비교 공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많은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금 금융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노후 대비 연금 금융 상품 및 재무 설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참가 대상은 은행보험증권 등 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 금융사 중 희망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최 주기는 연 1회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행사 내용에서는 연금 상품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또 금융회사별로 연금 상품의 가입 상담 및 노후 재무 설계 자문 등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교육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장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동교육 프로그램의 연금 금융상품의 내용을 포함해서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좀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일부 그 선택권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온라인 전용 연금 상품을 유도해서 좀 다양한 채널로 연금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 저축 펀드에 특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그 연금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나 투자 기간 또는 재산 상황 이런 것에 적합한 권유로 돼 있는 그 투자 권유가 없고 일반적인 금융 상품의 투자 권유 내용으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서 연금 저축 펀드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연금 상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들이 그 수익률이 좀 낮은 측면인데 특히 변액연금보험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보험사가 운영 중인 변액연금 펀드가 수익률이 저조하고 또 민원도 다소 발생하는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중에서 연금 보험 펀드 운영 실태를 좀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운용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좀 객관화한다든가 운용 실적의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하는 등의 어떤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금융 상품의 수익률 등을 그 분기별로 또 SMS를 통해서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서면으로 또는 이메일 등으로만 받고 있는데 이 통지 방법을 SM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연금금융 상품의 수익률 등 통지 내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통지 내용은 그 밑에 표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수익률은 변액보험에 있어서 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을 해서 펀드 가입자 개인의 수익률을 통지하도록 하고요. 가입 기간 중 누적 그 수익률만 그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펀드 간의 비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개선을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펀드와의 비교 가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부분도 금액으로 일부 되던 거를 수수료율로 함으로써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통지 방법도 SMS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지 주기도 저 펀드나 보험은 1년으로 돼 있는 거를 신탁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통지하도록 하고 예상 연금액을 개인 조건에 맞춰서 예상 연금액을 통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로 지급 관행의 개선 부분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연금 저축 인출 해지 시 기타 소득세를 한 자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금 저축을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환급해내야 됩니다. 이때에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하고 또 다른 회사에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공제액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회사는 가입자 본인들이 이 서류를 다 제출한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지만은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납입 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함에 따라서 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좀 과다 징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입자들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어떤 자기 소득공제 확인하고 또 각 자기가 가입해 있는 연금 회사에 가서 납입 확인서를 떼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서 과다징수 받지 않고 좀 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1단계는 연금 저축 가입 및 인출 해지 시에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등 제출 필요성과 그 절차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 그냥 국세청 가서 환급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2단계로는 연금 저축 중도 인출 해지 시에 가입자가 과세 재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별도의 연금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서 가급적이면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부분입니다. 현재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일단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금액이 약 7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 지급 시기를 조금 이연하거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모르고 연금을 안 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좀 다릅니다. 55세 이상이면 5.5%, 70세 이상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이렇게 연금 수령 시점을 이 내용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연금 금융 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점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연금 상품 가입자는 올 6월부터 감독원의 연금 포털에서 연금 미수령액, 연금 수령 시 세금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며,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 주소 수반한 주소 일괄 변경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연금 금융 상품 가입자의 정확한 주소지로 연금 수령 개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가급적 연내에 그 추진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은 내년도 3, 4분기 안으로 다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마지막. 국민들의 다양한 연금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돼서 국민들의 그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금융회사들이 연금 상품 판매 유지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 연금 상품의 판매, 운영, 지급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이 연금 금융 상품 박람회 개최 등으로 연금 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좀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이 금융회사의 그 연금 상품 판매에 따른 안정적인 수신 기반 확충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